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퇴사 제안을 받게 된 노동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공고사직 제안을 받기도 하죠. 공고사직 제안을 해고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만간 퇴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알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고로 마무리가 되어야 부당해고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계가 갖춰진 회사라면 어차피 사직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쓰고 퇴사하면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정말 어렵죠. 퇴사 제안을 거부하고 나면 회사에서 퇴사하기 싫어? 그럼 계속 일하세요. 이렇게 하는 회사는 잘 없고 대부분 회사는 반복적으로 퇴사 권고를 합니다. 퇴사 강요가 시작되는 거죠. 퇴사 강요가 시작되더라도 노동자는 사실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해고하거나 위로금을 줘서라도 공고사직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계속 일을 시키던가.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이 나쁜 놈들한테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괴롭혀서 퇴사하게 만들기. 회사에게는 이렇게 총 4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딱히 없는데도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고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만 받고 나는 복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로금 받고 공고사직으로 퇴사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고 사유가 딱히 없을 때는 웬만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있어도 웬만해선 해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퇴사 강요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금을 얹어서 공고사직 제한을 할 수도 있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위로금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하면 됩니다. 이 금액에는 퇴사 못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다시 1, 2, 3, 4 중에 선택을 해야죠. 2번을 다시 선택하려면 회사는 위로금을 올려서 제한을 하겠죠. 세 번째, 계속 근무를 시킬 수도 있죠. 다만 그냥 일만 시킨다기보다 계속 퇴사 제한을 하면서 퇴사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겠죠. 네 번째, 괴롭혀서 스스로 퇴사하게 만드는 거. 이게 남는데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할 게 없어요. 해고 사유가 없다면 어차피 해고하지도 못할 거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해고 사유를 잘 조작해서 오더라도 준비만 잘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를 텐데요. 노동자들이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할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퇴사 강요가 시작되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번부터 4번까지지만 어차피 1번 해고는 어려울 겁니다. 잘 안 하려고 해요. 부당해고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면 2번 위로금 협상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3번 또는 4번이죠. 그럼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1번 더러워서 그냥 나간다. 위로금을 포기하거나 많이 깎아서 받고 나가는 형식이 되겠죠. 2번 원하는 위로금 받을 때까지 버틴다. 아니면 난 그냥 무조건 끝까지 버틴다. 1번은 포기하고 퇴사하는 것이고 2번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2번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평판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레퍼런스 체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보고 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았냐? 일 잘하냐? 그런데 노동자가 2번을 선택해서 회사와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퇴사를 했다. 그러면 평판조회에서 좋은 소리가 잘 안 나오겠죠. 실제로 일을 잘했어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겠죠. 평판조회가 불법성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채용해서 탈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평판조회 했더니 별로라고 해서 채용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냥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평판조회를 해서 내가 떨어진 것 같아도 이게 확인되는 것도 없으니 대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2번을 선택하기 전에 평판조회와 이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서 새롭게 갈 곳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라고 한다면 2번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퇴사 마무리를 해줘야 이직이 원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기보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좀 달라. 내가 퇴사는 할 건데 시간을 좀 달라.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근무기간이 짧아서 이력서에 쓰지 않아도 되거나 동종업계로 취업할 생각이 없거나 평판조회 같은 걸 하지 않는 회사로 입사할 계획이라면 노동자들은 2번을 선택해서 끝까지 싸워봐도 되죠.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 5인 이상 식당,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은 잘 싸워요.
어차피 이직이 쉽다 이거죠. 지금 사업주랑 내가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더라도 이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인사발령 등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해고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대놓고 괴롭히거나 하면 대응하기가 차라리 수월한데, 노동자가 싫어하는 장소, 싫어하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낸다거나 현재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다거나 부수적인 잡업무를 많이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대응이 쉽진 않아요. 대놓고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뺀다?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다고 들었지만 요즘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신고하면 돼요. 괴롭힘 신고하면은 웬만해서는 무조건 인정되겠죠. 인사발령으로 괴롭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해서 정당성을 다퉈볼 수도 있는데요. 해고에 비해서는 회사의 재량을 많이 봐주는 편이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정당성 요건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인사발령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 인사발령으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구제 신청 과정에서 지칠 수도 있고 노무사를 선임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회사는 부당 인사발령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원래 업무로 복귀를 시키면 그만이죠. 노동자는 괴롭힘 신고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지만 부당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더라도 바로 괴롭힘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사발령은 부당하지만 괴롭힘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괴롭기는 하겠죠. 노동자가 괴롭힘 신고도 하고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도 하면 회사는 행정 절차가 있고 노무사를 선임하면 또 비용도 발생하죠. 멘탈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찍혔는데 계속 회사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본래 심성이 좀 점잖하고 이런 갈등 상황 싫어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장기전으로 가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운다, 내가 원하는 위로금 받을 때까지 버틴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멘탈을 체크하면서 얼마나 더 버텨볼 것인지 처음부터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것도 있죠. 지능적으로 괴롭힌다고 해서 회사가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노동자는 월급 루팡 마인드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 루팡 뭐죠? 월급 도둑질 하는 거, 월급 받고 일은 대충 하는 거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면 월급 루팡 나쁜 거일 텐데, 이렇게 퇴사 강요를 받고 있고 지능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노동자가 월급 루팡 한다고 해서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근로계약을 어긴 거죠. 제대로 일 시킬 생각이 없고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노동자도 나도 그냥 월급 루팡 할래, 이렇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멘탈이 좋아야겠죠.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다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괴롭혀봐. 나는 그냥 월급 받으면 그만이야. 업무를 막 과도하게 줘도 나 이거 퇴근 시간 6시인데요. 이거 다 못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끔 적절한 보호 조치는 많이 해둬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업무 부여한 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 고려해 봤더니 나는 장기전 해봐야겠다, 버텨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다면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타격감이 없어야 돼요. 타격감 뭐죠? 이렇게 괴롭혔을 때 반응이 와야 더 괴롭히잖아요. 타격감이 없어야 합니다. 우연하게 날 괴롭히네? 더 해봐. 법적 대응을 할 건 하고, 내가 괴롭힘 증거 있는 거는 괴롭힘 신고도 하고, 나는 월급 받으면 그만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속되어서 좋을 게 없겠죠. 월급은 줘야 하고 괴롭혀도 통하는 것 같진 않고, 그럼 이렇게 몇 개월 더 같이 가는 것보다 위로금 몇 개월 더 줘서 공고사직 동의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괴롭더라도 괴로운 티를 내지 않고 타격감이 전혀 없다는 듯이 버텨야 위로금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퇴사 압박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사전에 고려해 봐야 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상황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